자, 이번 시간에는 안구건조증하고 지방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안구건조증하고 지방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 쉽지만, 안구건조증 하면 왠지 물이 모자란 건데 지방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생각보다 안구건조증이랑 지방의 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구건조증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눈이 건조한 겁니다.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해서 생기는 질환을 의미하는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분비를 느낄 수 없지만 우리 몸에는 사실 하루 종일 일정량의 눈물이 지속적으로 생성이 되고 있어서 눈의 전면에 눈물층을 형성해주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살균 작용도 하고 있고 눈을 부드럽게 해주고 윤활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의 주된 증상으로는 눈이 자주 시리며 이물감이나 건조감 같은 자극 증상을 자주 느끼게 되고, 눈이 쉽게 충혈되고 피로하게 되고 잘 뜰 수 없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안구건조증으로 인해서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안구건조증 관련한 표를 한번 보시면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는데, 1번 눈에 모래알이 들어간 것처럼 이물감이 있다, 3번 눈이 뻑뻑하다, 4번 눈앞에 막이 낀 듯하다, 5번 눈이 쉽게 피곤해서 책을 오래 못 읽는다. 이런 거는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은근히 6번과 7번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람이 불면 눈물이 더 쏟아진다. 안구건조증이라 하면 눈인물이 모자란 건데, 저렇게 되면 사람들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눈물이 더 쏟아진다. 이 의미가 눈이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밖에서 조금의 자극이 들어와도 그걸 씻어내기 위해서 없던 눈물이라도 황급히 만들어낸다는 개념으로 눈물이 더 쏟아진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유 없이 자주 충혈된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충혈된다는 건 혈관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안구가 건조하기 때문에 눈은 자기가 원하는 산소나 영양분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혈관을 억지로라도 늘려서 산소나 영양분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충혈되는 겁니다. 자, 안구건조증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크게는 호르몬의 변화, 염증 반응, 신경기능의 장애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강조해드리는 건 염증 반응입니다. 염증 반응이라는 것은 열이 많이 생성된다는 뜻이고, 열이 많이 생성되면 당연히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서, 여기서도 보시면 류마티스 질환이나 루푸스 등 염증이 자꾸 생기기 쉬운 질환들이 연관 질환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몸에 염증이 많은 사람들, 염증이 잘 생기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눈도 잘 건조해지기 쉬운 환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안구건조증과 지방과의 관계인데요. 관련된 검색을 좀 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안구건조증이란 사람들은 눈물이 마른다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다음과 같이 눈물층의 양과 질이 감소하거나 변동이 생긴다는 표현이 있고, 눈물층에 이상이 생긴다는 표현이 있는 등 안구건조증은 눈물층이랑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지식센터 건강 칼럼에 보시면, 눈물은 지방층, 수성층, 점액층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런 구성의 밸런스가 깨어지면 눈물막이 불안전해져서 안구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고, 지방층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더 이상 수성층을 보호하지 못해서 수성층의 수분 성분이 빨리 증발해버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층, 수성층, 점액층 이런 말들이 어려워서 이해하시기 어려울 텐데요.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눈물막은 바깥쪽에서부터 지방층, 수성층, 점액층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런 구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눈물막이 불안정해지고, 제일 밖에 보이는 기름층이 있는데, 기름층이 수성층의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층인데, 즉 기름 보호막이 되어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해주는데, 이 기름층이 약해지다 보면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서 안구건조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화장품도 유수분 밸런스가 중요하듯이 안구건조증에도 유수분 밸런스가 중요해서 적당량의 지방 성분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 밸런스가 무너지다 보니까 물이 자꾸 새어나가지 못하게끔 해주는 보호막인 지방층이 무너지니까 물들이 자꾸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흡사 논에 가뭄이 들어서 말라 있을 때 물을 뿌려도 다시 금방 말라버리는 것처럼, 물을 어느 정도 뿌리고 나서는 물이 더 이상 증발하지 않게끔 비닐 같은 걸 덮어줘야 하는 이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눈이 건조하고 눈이 불편하시면 병원 진료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가까운 안과에 가셔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진료를 보시는 게 맞고, 그런데 병원에서 큰 이상이 없다고 했다면 다음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강조드리는 게, 지방층을 이루는 영양소들을 많이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방층을 이루는 좋은 지용성 영양소들이 많은데, 일상 시기에서 좀 잘 챙겨 드시면 좋은데요.
눈의 지방층은 단백질이랑 좋은 기름이 버무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특히 여자분들이 많은데 상담을 해보시면 식이가 무너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도 좀 잘 챙겨 드시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들기름 같이 좋은 원료에 양질의 기름도 좀 잘 챙겨 드시면 좋고, 단백질 섭취도 매우 중요해서 굽거나 튀긴 단백질 말고 찌거나 삶은 단백질 위주로 샤브샤브나 족발, 수육 같은 거 좀 일상 시기에서 많이 챙겨 드시면 다소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안 될 때는 병원에도 가서 진료도 다 받고 음식 시기에도 신경을 많이 써봤는데도 눈이 너무 건조해서 힘들다라 하시는 분들은 지용성 영양소가 풍부한 영양제를 사서 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구 건조증 관련해서 인공 눈물들을 많이 쓰시곤 하는데요. 그래서 인공 눈물이 진짜 어떤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인공 눈물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로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많이 사서 쓰시는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스 성분의 안약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안구 건조증에 효능 효과가 있긴 하지만 보시면 일시적으로 완화시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원인 치료라 좀 보긴 어렵고, 다른 일반 의약품 관련해서 인공 눈물들의 효능 효과를 살펴봐도 글들을 읽어보시면 근본적인 원인 치료의 개념보다는 일시적인 증상 완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많이 불편하실 때야 당연히 사용하시는 게 맞지만, 이게 근본 치료나 원인 치료를 해줄 거라는 과도한 기대는 버리시고 식이나 생활 습관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는 오른쪽 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